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조합원 분양권이 몇 개까지 갈 수 있다. 이것도 궁금하죠? 내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을 때 분양권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지분이 클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보면, 138에서 141쪽에 있는 거예요. 138에서 141쪽을 보면 제가 자세하게 법조문까지 해서 만들어 놨어요. 138에서 여기 있죠. 138에서 141. 이 조합원 분양권을 몇 개까지 갈 수가 있나. 이렇게. 또 이것도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또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가지는 분양권의 숫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 보면 이제, 그러나 이 법조항이 이제 있는 요 내용들은 이제 요걸 설명한 거 밑에, 과밀억제권 내에서 투기 과열 지역이 아닌 재건축 사업은 3주택까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이라도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3개까지 분양권을 공급받는, 재건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재건축 사업 대상 아파트를 4개를 가지고 있다면 조합 설립 이전에 1개는 팔고, 왜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다른 사람 팔면은 그 사람도 분양권을 받는 거예요. 이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 하나만 나온다. 그럼 4개가 하나 갖고 분양권을 받고 나머지 현금 청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양권을 3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근데 4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하나는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팔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이에요. 3개까지 분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재건축 사업 단상에서 4개를 가지고 있다면 조합 설립 이전에 1개를 팔고 3개만 가지고 분양 시청에서 3개를 분양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라호에 있는 라호. 종전자산의 평가액 또는 주거 전용 면적이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공급받는다. 이거는 과밀억제권 내이면서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2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 2개. 응?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게 2개는 뭐냐면, 즉 1+1을 하는 거. 1+1 입주제도. 이건 이게 과밀억제권 내의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과밀억제권이면서 투기과열 지역이면 이 2개를 받는, 2개를 어떻게 받느냐? 온전한 30평대를 2개를 받는 게 아니라 1+1. 하나는 30평 이상, 하나는 24평이야.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 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1 입주제도.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중 종전주택이 자산 평가액 또는 종전주택이 주거 전용 면적이 크다면 그 범위 내에서 2개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 1개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24평형이죠. 이하의 소형 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추가로 받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은 이전고 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유의할 점은, 이전고 시일은 준공일이 아니고 입주하고 나서도 몇 달이 지나서 이전고시를 하고 아파트를 보존등기하면 된다. 따라서 아파트가 보존등기 이후에 3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전고시 이후 3년이니까 이전고시 잘 모르죠? 아파트 등기가 나서 등기가 나가 3년 하면 뭐 간단하게 보세요. 전매할 수 없다. 이러한 1+1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3년이 지나기 전에 각각 분리해서 매각하면 할 수 없고 2주택을 함께 매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1+ 받으면은 3년 동안에는 함께 매각해야 돼.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3년 지나면 각각 팔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가치가 굉장히 오르죠. 올라요. 이제 그 법조항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법 제60조 1항.
다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 법정이 그렇죠. 이제 하나는 뭐 30억 이상, 하나는 60억 이하를 해야 되고, 이거 3년 동안 지나기 전에 팔 수 없다.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번에는 재개발에 대해서 몇 개, 분양권이 몇 개가 나오는가를 한번 좀 보자.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몇 개를 갈 수 있느냐. 재개발은 재건축과 같이 주택수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종전자산이 평가액을 합산해서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재개발은 재건축과 같이 주택수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보유한 주택의 종전자산이 평가액을 모두 합산해 가지고 하나의 주택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 개의 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팔아야 돼요. 일로 내가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조합 설립인가 일 이전에 이 2개를 팔면 각각 분양권이 3개가 나는 내 거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산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3개를 다 파해서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은 많겠죠. 그러니까 큰 평수 하나 받고 나머지 현금 청산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분양권이 돈이 된다 그랬죠. 현금 청산은 돈이 상대적으로 덜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합 자기가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 팔아야 돼. 아니면 그 자기 자녀들한테 성년이면서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면서 할 때 독립 세대주의일 때는 넘겨주면 되죠. 증여를 해도 되고. 그거를 재개발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일,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분양권을 살 때는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다주택자야. 그걸 내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동 분양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양권이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좋아하는 지분 경매로 또 나오는 거죠? 지분 공매가. 이해 가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기분이 좋죠? 그 넘치는 건 또 현금 청산이야. 분양 자격을 받는 거랑 현금 청산 가격 차이가 한 최소한 3, 40% 차이 나요. 그거는 물론 분양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데는 또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서울시나 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한다면 이 현금 청산하고 일반 아파트로 해서 신규 아파트를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입주해 가지고 나중에 이 팔 때 하고 따지면 최소한 30%, 많게는 50%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아파트가 또 올라주죠.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100%짜리가 나와요. 이 자기가 분양받은 것보다 한 배가 더 오르는 게 100%죠? 아닐 것 같죠? 송파구에 지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애가 그 38인가 됐는데 38인가 39 됐는데 그 친구가 7년 전에 분양을 받았어요. 3억 5천에 아파트를. 근데 그 입주 시점에 7억 된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전세 5억에 놓고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입주 못하고. 근데 3억 5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거 잔금은 어떻게 했어요? 입주 시점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 얼마 없이 3억 5천을 튀긴 거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냐면 아파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한 거야. 떨어질 수도 있죠. 상당히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불안한 걸 감수하고 투자를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3억 5천을 어떻게 벌었겠어? 자기 돈 별로 없죠. 분양받았다고 바로지 조금 이자만 내고 나면 잔금 납부할 때까지 분양대금 잔금 납부할 때까지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요. 조합에서. 이자만 좀 낼 거죠. 이자도 그렇게 비싸지 않죠. 어떤 건 또 무이자도 있어요. 요즘에 부장이 안 되면 무이자로도 들어가.
그러니까 3억 5천을 벌면, 그렇지 않으면 3억 5천을, 그 친구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 저축했으면 1억도 못 벌었을 거예요. 1억이 뭐예요? 내가 볼 때 5천도 못 벌죠. 쓰고 다 하면.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을 현금 청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만 1+1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이거 재개발도 1+1이 있어요. 재개발은,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주택수만큼 받는 게 원칙이요. 그렇지만 재개발은 하나밖에 못 받아.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모두 다 팔아야 돼. 하나만 가지고 있고, 똘똘한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합쳐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팔 때도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 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거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놈이 다른 것도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개털이 되는 거예요. 이 개털. 개털은 개의 털이라는 말하는 거죠? 나쁜 말 아니에요. 개털이, 이게 뭐, 털이, 이게, 이 말하고 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을 잘못하고 나면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이 1+1 입주권은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1+1은 건축물이 연면적, 이 분양받고자 하는 두 개의 아파트 전용 면적을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하죠. 이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 플러스 건물이 권리가액이 분양받고자 하는 두 개의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와 합계보다 커야 한다. 분양받고자 하는 두 개의 아파트 중 한 개는 59제곱미터 형을 의무적으로 분양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30평대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이전고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전고시일인데, 이 이전고시일은 언제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모른다 그러면 아파트 보존 등기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왜냐면 이전고시가 있어야 아파트 보존 등기를 하게 되니까 등기 날짜로 따지면 확실해지죠. 근데 사용 승인을 중허가나 이럴 때는 하고 나서 이전고시를 하기 때문에 중허가 날짜를 갖고 계산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생각한 거예요.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이전고시가 있어야 보존 등기를 하게 되니까 당연하게 보존 등기는 아주 완벽해지는 거죠. 3년 이내 팔면 된다. 위 1항과 2항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두 개의 입주권이 취득이 가능하다. 이때의 두 개의 이상의 합계가 또는 한 개가 큼으로 인해서 위 1과 2 두 개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 1+1 분양권을, 이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그래요. 이 조합원 입주권은 세법상의 표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합원 분양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해서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나 주거권의 큰 물건을 매수하는 방법이 좋다. 이게 1+1이면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하나는 임대하면 돼요. 3년만 기다리면, 그리고 그것이 올라준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해피해지는 거지. 해피해지는 거야. 여기 다 1+1을 해요. 1+1. 그리고 1+1을 할 때도 세제 혜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볼 수 있어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만 유의할 점은 소형평형을 분양 신청한 조합원이 많아서 조합원끼리 경합할 때는 소형평형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소형평형이 부족하다면 1+1으로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고로 제가 많이 써놨어요. 이렇게 참고로 85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를 분양받고자 하면 소유한 주택이 연면적이 85+59, 144제곱미터보다 커야 되며 주택이 아무리 작아도 2층 이상이면 가능하다. 권리가액으로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연면적이 조건이 충족 경우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문제는 입주권을 2개 취득한 후 분양 금액을 정산할 때는 분양이 권리가액과 상계하며 부족하다면 부담금을 더 내야 된다. 나오면 현금 청산을 받게 된다. 한 개의 부동산으로 분양 금액이 부족하다면 두 개의 부동산으로 권리가액을 합산해서 1+1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택을 2개가 있으면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이렇게 가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면 혼자 부동산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보유수만큼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1 입주권 제도를 잘 활용하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지금 4강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몇 개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그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다음에 또는 과밀억제권이나 이면서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면 주택적이 아닌 경우라면 주택 수만큼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렇게 재개발은 하나를 받는 게 원해요. 그래서 기껏해서 해봐야 1+1 제도를 활용해서 3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 팔면 하나를 임대하고 있다 팔면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수익을 많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먼저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치가 좋아야 돼요. 위치가 좋다는 것은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를 높인 걸 갖고 우리가 건축비 충당하다 보니까 조합원인 경우는 투자자죠. 투자자는 수익을 얻으면 돌려받잖아요. 그 돌려받는 것을 우리가 조합원은 돌려받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해서 건축비를 충당하지 않아도 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하나만 제가 퀴즈를 내면 가끔 보면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고 다른 지역에 재건축하면 분양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50대 1이고 100대 1이 나오는 게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때는 그런 거죠. 그건 분양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좋으냐? 시공사만 좋은 거예요. 삼성이나 대우 이미지만 높아지죠. 조합원은 나쁜 거예요. 고분양가를 해가지고 이제 1대1 당첨자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높은 분양가 갖고 내가 추가 부담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 높은 거는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거 아니야. 누구만 좋으냐? 시공사만 좋은 것뿐이야. 물론 조합이나 조합원이 그렇게 나쁠 건 아니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추가 부담금을 더 적게 해서 이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개념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